자, 빅데이터 분석기사 핵심 정리 두 번째입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정리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조건부 확률과 이제 베이즈 정리, 그다음에 확률 분포, 그다음에 확률 분포에 관련해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주로 이제 실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주된 항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하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건부 확률 PA와 B는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한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에 확률 공간이 전 공간에서 어떤 A가 일어날 공간, 원래 확률이 있을 것이고, 전 공간에서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국 B가 일어났다라는 전체 경우의 수로 공간이 변경이 되면서 그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A와 B라는 것은 B가 발생한 조건 하에서 A가 발생한 확률로 나타내고요. PA와 B는 P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PB로 나누게 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PA 교집합 B는 사건 A, B가 모두 발생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즉 교집합의 확률로서 확률의 곱셈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PB는 결국에는 사건의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발생할 확률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결국에는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의 확률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이 결국 PA바 B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확률의 결국 중요성은 이제 실제로 많은 자연계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뭐 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제 실제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조건부 확률에 우리의 어떤 데이터 분석상에서 중요한 건 바로 베이지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베이지 정리의 핵심 구성요로서 데이터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건의 사전 확률을 갱신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전과 사후의 확률에 관련된 개념으로 정리된 것이 그 베이지 정리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중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 확률이 핵심 역할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의사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결국 특정 사건이 발생한 조건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평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사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조건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조건 안에서 발생 가능성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결국 베이지 정리가 되겠는데요. 베이지 정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개념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학하고 확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증거를 통해서 기존의 믿음, 사전의 확률을 갱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분석 기법에서 이제 특히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 같은 그런 기법들이 결국 베이지 정리가 핵심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베이지 정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확률 정리에서 결국 PA와 B는 결국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PA와 B,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곱하기 PA의 확률을 PB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그 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보면은 PA 바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로서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게 이제 사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B가 일어날 후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P, B 바 A는 원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의 조건부 확률이지만 이거는 이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A는 결국엔 사전 확률이 되는 것으로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B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것이고, 이 전체를 합쳤을 때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이러한 결국에는 조건부 확률로서 표현되는 자연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그것들을 결국 확률로서 모형을 할 때 이 베이지 정리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베이지 정리의 결국 직관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사전 확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될 것이죠. 즉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에 대해서 사전 확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 정리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반영하여 사건의 확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사용처에 관련돼서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보면은 뭐 의료 부분이라든지 근데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경제 의사결정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베이지 정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을 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실제로 자연계 현상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을 결국 확률로 모형화 해가지고 그것을 확률로 통해서 정량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베이지 정리가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률 분포라는 부분은요, 확률 분포는 결국 무작위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과 그 값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풀어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확률 분포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통계적 추론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를 만약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분포 상에서 어떤 특정되어야 되는 확률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라는 자체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결국 변수가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discrete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산형 변수들은 특정한 값들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변수로 주로 정수값들이나 특정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도 결국엔 이산형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이산 확률 분포의 예로서는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기하 분포, 다항 분포, 음이항 분포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이나 포화성 분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기하 분포에 대한 설명, 다항 분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음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들은 각각 간단한 설명이 옆에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 이항 분포는 결국에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부분이죠. 성공과 실패로 나눠져 있는 것들의 두 결과만으로 만들어지는 존재하는 실험에서 성공 횟수에 대한 분포가 될 것이고요. 포화성은 뭐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사건이 발생할 횟수의 분포에 관련되는 거. 기하 분포는 처음부터 성공의 확률이 나올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분포라든지, 다항 분포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내는 실험에서 각 결과의 횟수에 대한 분포. 음이항 분포는 정해진 성공 횟수까지 얻기까지 시도한 횟수의 분포,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의 경우들이 결국
성공과 실패에 관련되는 두 개로 결국은 구분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내는 분포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산확률 분포의 예들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들은 일단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많이 이제 문제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그 특징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지해 주시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산 확률 분포하고 다른 바로 연속 확률 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형 변수죠. 말 그대로 이제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형 변수는 실수 범위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로 설명되는 확률 분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사람의 키, 몸무게, 뭐 시간 등 연속적으로 어떤 값들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칭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들을 보시면은 정규 분포라든지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균등 분포, 지수 분포, 카이 제곱 분포, 베타 분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종류들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특징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형태의 많이 사용되는 자연계 현상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지수 분포라든지 카이 제곱 분포, 뭐 베타 분포 이런 것들도 특히 이러한 카이 제곱 분포라든지 이런 형태들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T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분포가 되었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추론이나 검증을 할 때 이러한 분포들의 값을 활용하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분포에 대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산형 분포하고 확률 분포하고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하고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각의 함수로서, 그러니까 확률 값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로서 표현되는 것들을 이산 확률 변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누적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함수가 어떤 분포가 주어졌을 때 그 분포에서 어떤 특정 영역까지 누적되어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것들이 그 특징으로서 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주어지게 되면 결국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통계량에서 기술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평균을 나타내는 기대값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평균과 같은가, 평균이 결국 expectation value 기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의 퍼짐 정도, 분포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함수가 주어졌을 때 각 분포 함수에 대해서 평균과, 그러니까 즉 기대값과 그다음 분산 또는 표준 편차들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함수의 형태로 주어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통계적인 추정이나 검증 아니면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확률 분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델링이라든지 실제 분석에 있어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결국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요. 자, 주사위를 굴렸을 때 주사위의 눈이 짝수라는 조건 하에서 주사위 눈 4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결국에는 조건부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사위 눈 4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주사위 눈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하나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주사위 눈이 짝수가 나오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짝수가 나오는 조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 4, 6이 나오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의 3개고 그 다음에 주사위 눈의 경우의 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각각 개별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건 A는 주사위 눈이 4가 나오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사건 B는 주사위 눈이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P 교집합 P, A 교집합 B,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되는 것인가, 주사위 눈이 4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결국 주사위 눈 6가지 결과 중에서 4가 나오는 경우는 6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 B는 결국에는 주사위 눈이 짝수가 나올 확률이 되는 것임으로써 아까 전에 계산한 것처럼 결국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PA 바 B라는 것은 PB분의 PA 교집합 B의 확률이니까 2분의 1을 분의 6분의 1이 되니까 전체 결과는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로 알맞은 것은 하는 문제죠. 앞에서 결국엔 이산형 확률 분포의 대략적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들의 종류를 열거를 해드렸는데, 결국 어떤 분포함수에 대한 설명들이 주어지고 분포함수 예시가 주어지고 그 분포함수가 이산형인지 아니면 연속형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바로 그러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항분포, 2번 지수분포, 3번 F분포, 4번 정규분포입니다. 자, 정답은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로 맞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보기 2번인 지수분포나 보기 3번인 F분포, 보기 4번인 정규분포들은 연속형 확률 분포이죠. 각 확률 분포의 특성은 실제로 보시면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한 부분이 있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F분포라든지 그다음에 지수분포라든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수분포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의 간격을 모델링하면서 주로 포화성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F분포라고 하는 부분은 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독립 표본분포의 분산 비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고요. 실제로 정규분포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와 같은 분포 함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금 확률 분포 함수가 x의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승의 람다의 x승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익스포넨셜은 자연대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에는 확률 분포 함수를 가지고 어떠한 확률 분포인지를 아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하분포, 2번 포화성 분포, 3번 정규분포, 4번 이항 확률 분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 확률 분포에 대해서 기본적인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에 대한 표준형들을 여러분들이 다 좀 알고 계시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정답은 2번 포화성 분포입니다. 실제로 이 포화성 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 산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매칭되는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뭐 기하분포라든지 아니면 정규분포라든지 이항 확률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둘씩 여러분들이 이제 매칭을 시켜서 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포화성 분포라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정 시간 또는 공간 단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분포이다. 이 분포는 독립적인 사건이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며 연속적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한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특정 버스가 오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수, 뭐 이런 것들도 뭐 한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확률 분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확률 분포 함수가 어떠한 분포를 설명하는 확률 분포 함수인지를 매칭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것도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나머지와 성질이 틀린 것은, 결국엔 이 부분도 결국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산 확률 분포인지 아니면 연속 확률 분포인지에 따라서 그 분류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자, 1번 다항 분포, 2번 포화성 분포, 3번 기하 분포, 4번 지수 분포. 자, 정답은 바로 4번 지수 분포입니다. 바로 이 앞에 1, 2, 3번은 어떤 분포일까요? 결국 다항 분포, 포화성 분포, 기하성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근데 이 지수 분포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과 이산에 관련돼 가지고 서로 구분해서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하고 특정 함수와 분포를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종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시간 안에 발생한 특정 사건의 수를 표현하는 이산 확률 분포로 맞는 것은, 자, 앞에서도 한번 이미 반복이 됐었던 건데, 어떤 단위 시간 안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은 자, 보기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포화성 분포, 2번 기하 분포, 3번 정규 분포, 4번 이항 분포.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 포화성 분포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포화성 분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단위 시간 안에서 어떤 사건이,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 나타내는 이산 확률 분포는 결국 포화성 분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포화성 분포에 대한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포화성 분포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확률 변수, 확률 분포도 역시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결국 확률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그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정의와 관련되는 간단한 성질들,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들이 좀 수반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